관련돼서 뭐 또 기타 수업을 듣는 학생들 우리 연합으로 하게 됐는데 최근에 저 시험 문제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 농후하다라고는 생각하는 것이 이제 기미독립선언서가 아니겠느냐 생각해서 1차 시에는 이제 기미독립선언서를 좀 설명하고 2차 시, 3차 시 비문학과 이제 문학에 대한 독해 관련된 유형의 문제들을 한번 풀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물론 이제 한 2년 전에 이 기미독립선언서 관련돼서는 약 한 3시간 반 정도의 그런 분량을 가지고 제가 촬영을 해놓은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유튜브나 우리 학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기미독립선언서에 관련돼서 해놨으니까 오늘 혹시라도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시험을 꼭 앞두고 꼭 한번 더 들어가서 들어보고 시험에 봤으면 좋겠다. 복불복 아니겠어요? 그런 거래요. 특히 올해는 그 3.1과 관련돼서 100주년 그런 행사가 있는 날만큼 국가적인 어떤 그 이슈가 되고 상당히 관심도 높기 때문에 기미독립선언서가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의 어떤 촉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촉은 전혀 안 나올 것 같아요? 나올 것 같아요? 나왔으면 좋겠죠? 아닌가요? 뭐라고 이거 첫 시간에 여기 앉아있으러 나온다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좀 앉아있어야 되겠죠.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있고 난도를 높이는 데 있어서 이 기미독립선언서가 전체가 한자가 상당히 많이 쓰여졌죠. 지난번에 취지도 얘기했습니다만은 당시에 그 문맹률이 높았던 시절에 한자를 통해서 쓴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 부분 현실과 좀 괴리되는 사실 그 대내적인 어떤 선포라기보다는 그렇게 보면 사실 이 문자를 알아듣는 사람들은 몇 명이 안 됐을 거 아니냐. 지식층들만 알아들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차원에서 보니까 또 새로운 어떤 해석이 나오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아무래도 이게 동남아시아권이랄지 아시아권에서는 한자 문화권이기 때문에 이것이 일본에게 있어서나 중국에 있어서나 기타 동남아시아 대체로 율신의 민족 자결주의라고 하는 어떤 측면에서 결국 독립의 의지가 있다면 각 나라들이 독립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사회적인 어떤 분위기, 사회적 분위기라기보다는 세계적인 어떤 분위기가 상당히 있었다. 그래서 대외적으로 우리의 독립적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서 기미독립선언서를 작성하게 됐고 선포하게 됐다라는 것이 당시에 그런 아마 취지가 아닌가. 대내적으로 했다면은 이렇게 한자가 많이 사용될 이유는 없었겠죠. 물론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한자에 대한 친숙도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용 자체는 상당 부분 어려웠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중에서 미국에 있었을 때 독립선언서 같은 경우는 미국의 독립선언서는 상당히 그 국가의 최고의 어떤 그 소위 국보로서 인정해주고 기념하고 있는데 정말 더 탁월한 우리 기미독립선언서에 대해서는 그다지 관심을 좀 갖지 않고 물론 고등학교 교과에 실려 있었던 그런 차례 우리 6차 교과 중에 6차인가 5차인가 그때 실려 있다가 다시 빠졌다가 다시 이렇게 교과전 7차에 들어갔습니다. 이 정도로 홀대를 받는 기미독립선언서였는데 100주년을 맞이해서 상당 부분 관심도가 높아진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런 내용들이 우리의 헌법에 있어서도 근간 정신이 되고 우리 나라에 있어서도 역시 그 설립의 근간 정신이 됐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앞으로 이 중요성은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이 정부 최소한의 이 정부 안에서는 상당 부분 이 부분이 중요도가 더 높아지고 더 관심도가 더 가질 것 같다. 그런 차원에서 기미독립선언서에 대해서 잠깐 언급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간단하게 끝낼 수 있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 문제에 있어서의 유형의 답은 다 다뤄놨어요. 그렇죠? 이걸 일일이 다 풀어줄 수 없으니까 다뤄놨죠, 거기에. 그렇죠? 그 관련된 것들을 내용 파악하면서 읽어가라고 이렇게 해놓은 것이고 원래 이것은 상당히 오래전에 내가 준비했던 그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잘 기억하면 될 것 같고 중요 파트만 제가 이해해주고 풀어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렇게 좀 감안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기미독립선언서입니다. 기미독립선언서 프린트물 앞에 있으니까 가져갈 수 있도록 하고요. 기미독립선언서 정리하겠습니다. 자, 기미독립선언서 아마도 2019년도에 그때 27일 그러니까 이제 뭐 오늘 며칠이죠? 오늘이 24일이네요. 며칠 후면 27일이 되잖아요. 그때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2만 1000장을 갖다가 이렇게 인수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전국으로 이것을 소위 배포할 수 있도록 담당자에게 보냈다. 얼마나 비밀리했겠어, 그렇죠?
그러죠? 그러나 여러분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기미 독립선언서는 예상과는 달리 원래 계획하는 것과는 달리 원래 파고다원에서 결국 선언을 하기로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운집해 있었지만 그곳에 민족대표 33인은 나타나지 않았다? 나타나지 못했던 것이요. 그렇죠? 그들은 중국 음식점 태화관에서 모여서 결국 거기서 조용히 읽고 발표를 하고 자진해서 뭐였죠? 조선 통독부의 자계들을 갖다가 신고를 했죠. 그래서 더러는 잡혀 들어가고 많은 사람들이 옥사를 치르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간접적으로 보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는데 왜 어떻게 그렇게 파고다원에서 한다고 해놓고 왜 거기 태화관에서 조용히 일을 했느냐. 그리고 자발적으로 이렇게 자기 신고들까지 했느냐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비겁자들이다 이런 평가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그들 남들의 논리가 있더라고요. 그들 남들 논리는 결국 유혈 사태가 발생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아마 그런 사실이 알려진다면 외경들이 출동할 것이고 거기에 또 많은 성남 민심들이 오히려 그로 인해서 불상사가 발생한다면 많은 또 피해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그리고 민족대표 33인의 이름으로 조선통일부 선언을 했고 선언했으니까 자기들은 다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자진으로 신고를 했다. 아마 그 당시에 어떤 그 정세 판단은 이렇게 의지만 있으면 될 줄 알았다는 얘기죠. 전 세계가 이렇게 또 독립의 의지가 있다면 그런 독립되는 나라들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렇게 보여준다면 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세계가 주목할 거고 그러다면 독립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데 일본은 달랐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일본의 총칼 앞에 결국 무참히 짓밟힌 게 3.15운동. 아마 그 민족대표 33인도 역사적으로 고정해 보면 그런 것을 확실하게 잘 아마 예지하지는 못했다. 그런 사태까지 발생할 줄 몰랐다. 그래서 그런 어떤 의지만 보여주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측면이 좀 강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기미 독립선언서 그런 취지에서 만들어졌고 특히 그 손병희라는 분이 물론 제 1번으로 올라가 가장 연장자, 민족대표 33명 가운데 가장 연장자였던 손병희 씨의 그 부탁으로 최남선이가 본문 내용을 좀 기초했고 이것도 시험에 나왔어요. 경기도 지방제 시험에서 본문 내용을 기초한 사람과 낭독한 사람으로서 알맞게 짝짝이 뭐냐 이렇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 내용은 누가 했다는 점? 최남선이 했고요. 그것을 낭독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한용운. 물론 공약 3장 같은 경우도 역시 한용운 씨가 썼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기미 독립선언서에 있어서의 선언의 그런 대원칙은 손병희 씨가 정해놓고 그것을 바탕으로 이렇게 써라 해서 당시 문장가였던 최남선에게 부탁했고 최남선이가 썼습니다. 시간이 좀 무척 촉박한 가운데 이런 대원칙이나 이런 본문 내용을 수정하고 보완할 그런 시간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참 최남선 글이 참 잘 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상당히 그 투쟁적이고 그런 어떤 강력한 그런 내용보다는 뭐 그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그 이전에도 뭐 신채호 씨가 쓴 것도 선언서도 있고 혁명선언서, 뭐 조선 혁명선언서 같은 것도 있었어요. 상당히 좀 강력한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고 무력적인 어떤 힘도 거기에 느껴지는 반면에 이 기미 독립선언서는 철저하게 간디의 무폭력주의처럼 무폭력이라고 하는 평화라고 하는 것, 정의라고 하는 것 이것을 바탕으로 쓰여져 있다라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가 좀 있는 그런 측면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뭐 일어나서 우리 봉기해서 싸우자 이런 것이 없거든요. 그냥 그래요. 용서해주고 화해해주고 니네들 돌아갈 길로 돌아가고 니네들 역할 충분히 이런 역할을 한다면 더 빛날 거 아니냐. 그래서 일본을 좀 달래기도 하고 뭐 이런 측면에서 동양의 어떤 평화, 동양의 평화가 더 나아가 세계의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될 것이다 라는 점에서 상당히 평화를 신봉했던 정의를 신봉했던 상당히 유화적이고 유화적이라는 좀 말 어폐가 있네요. 온화적이고 은근적인 그런 내용이 바로 기미 독립선언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정석과 옮긴 사람이 국어학자 이희승이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최남선, 한용운 좀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바로 얘기해서 본문 내용 들어가기 전에 가끔 이제 이게 논설문이다 보니까 문체적 특징을 물어보는 게 왕왕 있습니다. 밑줄 쫙 해놓을까요? 국화물 혼용체라는 점, 그 다음에 엠말스러운 툴을 많이 썼다는 문어체라는 점, 그 다음에 논설문이기 때문에 간거체적 성격을 갖는다는 점, 그 다음에 다분히 이어지는 문장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만연체적 성격을 갖는다. 뭘 갖는다? 같이 만연체적 성격을 갖는다. 이렇게 해서 국화물 혼용체라는 점, 문어체라는 점, 강건체라는 점, 만연체라는 점 이것이 하나의 문체적 특징으로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밖에 이제 기억할 수 있는 것이 뭐냐? 본문 속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기미 독립선언서의 내용이 이미 단락 분석이다 있겠죠. 그 중에서 이제 몇 달락 골라서 시간에 허락되는 한 내가 예상한 것은 약 1시간 정도만 기미 독립선언서를 좀 하려고 합니다. 아십니까? 알겠죠? 이거 잡으면 뭐 시간 너무 많이 걸리니까. 그래서 1시간 좀 넘을 수도 있겠지만 60분 정도 생각하고 제가 간단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좀 더 구체적으로 내가 이걸 이해하고 싶다는 사람은 어디서 들어가면 된다요? 유튜브나 아니면 우리 학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기미 독립선언서 특강을 찾아서 듣게 되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3시간 반 정도의 분량으로 1부, 2부로 나누어서 촬영해 놨으니까. 알겠죠? 아주 그걸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가달락 처음 시작하는 이 부분이 가장 시험에 잘 나오는데 오동은 자의 조선의 존립구인과 조선의 사주임을 선언하노라라고 되어 있죠. 자의 답이 절자. 자, 이 자에 대해서 시문제 출제될 수 있는데 이 자가 공간적 개념이냐 시간적 개념이 됐을 때 시간적 개념이라고 해야 됩니다. 이 시점에서 시작. 이 시점에서 뭐 전국적으로 이제 율술의 민족 자결주의가 세계적으로 팽배했던 시기에 이 시점에서 우리도 뭘 해야 되겠다? 독립의 의지를 표명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때 자는 시간적 개념을 제시하는 말이다. 이렇게 생각해 될 수가 있습니다. 잘 알아두시고요. 조선의 독립구인과 조선의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 할 때 선언하노라 밑줄 자. 자, 결국 여기서 가장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독립선언의 내용이 아니겠는가? 독립선언의 내용이 뭐다? 두 가지다. 조선이 독립국이라는 사실과 조선인이 자주민이라는 사실을 갖다 강조하고 있더라. 이렇게 해서 독립선언의 내용까지 포함해서 기억을 좀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궁극적으로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주장하고자 하는 말을 뭐라고 그래요? 주지라고 하죠. 그래서 가끔은 논설문이기 때문에 각 단락의 짜임, 내용적 짜임을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겠다. 알겠죠? 여기까지가 주지. 그렇다면 주지가 나왔다면 그 뒤는 뭐가 될 수 있다? 뒷받침 문장이 될 수 있겠죠. 따라서 주지에 대해서 뒷받침 문장은 주로 뭘로 이루어진다? 예시, 비유, 상세화, 그다음에 부연, 알겠죠? 인용 이런 것들로 주로 이루어진다. 여기에서는 부연이 됐습니다. 뭐가 된다? 제 부연. 앞에 했던 내용에 대해서 덧붙여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한번 볼까요? 차로서. 받았죠? 이로써, 차로서, 선언함으로써. 이때 차가 지시하는 것은 선언함으로써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세계만방에 고하야 알려서 인류평등의 대의를 극명하여 차로서 이렇게 차로서 나옵니다. 선언함으로써. 그래서 앞에 차가 나오고 뒤에 차 나왔지. 거기다 세목골로 한번 해볼까? 앞에 차가 있고 뒤에 차가 나왔다. 이 두의 관계는 뭐다 같이 대등관계로 이루어졌다. 알겠죠? 무슨 관계? 대등관계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단락에 있어서 그게 세 개의 문장으로 나눈다면 첫 번째 문장이 있겠죠? 첫 번째 문장을 우리가 가라고 하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차로서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차로서의 문장을 뭘로 보자. 시작. 나로 보고 두 번째 또 차 나와요? 나오죠? 그걸 다뤄보자. 그럴 때 나와 다의 관계는 대등관계다. 이렇게 단락의 짜임을 제시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이 두 가지가 바로 뭐냐면 독립선언에 가 있지? 독립선언의 내용에 대해서 그 내용의 취지를 갖다가 밝히고 있는 것이 나와 다다. 그래서 독립선언의 내용에 대해서 독립선언의 취지에 대해서 부연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첫 번째 단락 가단락의 내용적 짜임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정리됐어요? 그렇게 해서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는 대등관계 차로서 그렇죠? 또는 차로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두 관계를 묻는 문제도 나올 수 있겠죠? 참고해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차로서 인류평등의 대의를 극명하는 것이고 차로서 민족 자존의 정권을 영유케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됐나요? 자, 첫 번째 단락의 내용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좀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나단락에 있어서 보면 기억해 둘 것이 반만년 역사의 권위를 장한 이때 반만년 역사의 권위라는 것은 우리 민족이 5천년의 역사를 갖고 있다. 그래서 5천년의 역사를 반만년 역사의 권위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디다가 내놔도 자랑스러운 역사 아니겠어요? 5천년의 역사를 지닌 것은 그다지 많은 나라들이 5천년의 어떤 역사를 지닌 것이 없거든요. 우리나라는 5천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다. 미국도 사실 5천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게 아니잖아. 그래 안 그래요? 짧은 역사 속에 이렇게 눈부시 발전했는데 우리는 5천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아주 유구한 민족이란 말이죠. 그렇죠? 일본에 또 비할 것이 없다는 얘기죠. 뭐 그런 점에서 다분히 어떤 자부심을 갖고 있는, 자긍심을 갖고 있는 민족이 아니니까. 따라서 이것에 의지하여 독립을 갖다가 뭐한다? 우리는 선언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예로부터 독립된 국가였다. 예로부터 독립된 국가였고 5천년을 독립된 국가로서 살아온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마땅히 뭐 해야 돼? 원래대로 돌아가야 되겠죠. 원래대로 독립국가로 돌아가야 된다는 의미가 강조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를 선언한다. 이때 차가 지시하는 거 배우면 차가 지시하는 건 뭘 선언한다는 거예요?
반만년의 역사를 권위를 장하여 차를 선언한다. 선이 이때 차가 지시하는 건 다 같이 무엇을 선언한다는 거야? 조선의 독립을 선언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 단락에서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차는 조선의 독립을 의미한다. 2천만 민족을 성충을 합하여 차를 포명하며 계속해서 조선 독립을 갖다 선언함에 있어서 우리가 왜 이렇게 조선 독립을 선언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한 배경을 쭉 열거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다? 첫 번째는 역사적인 배경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죠. 우리는 5천년의 역사를 갖고 있다는 점. 두 번째는 뭐다 하지? 2천만 민중에 있어서의 그런 성충을 합하여 우리 민족이 원한다는 얘기죠. 2천만 민중의 그런 정성을 합하여서 조선의 독립을 갖다가 호명한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민족의 한국 영원한 자유발전을 위해서 또다시 조선의 독립을 주장하는 것이고 인류적 양심의 발루에 기인한 세계개조, 당시의 세계개조의 대기운은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에 바탕을 뒀다는 것,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에 바탕을 뒀다는 것, 세계개조의 대기운의 수능 병진하기 위해서 조선의 독립을 제기함이 있죠. 여기까지는 조선 독립선언의 배경을 얘기하고 있다. 이 조선 독립선언의 배경을 크게 네 가지로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열거법이 나왔을 때 논설문 두 번 안 읽으려면, 지문 두 번 안 읽으려면 번호를 매겨 마라. 하나, 둘, 셋, 넷 번호 매기면 되겠죠. 몇 가지를 통해서 독립선언의 배경을 얘기하고 있다. 시작. 네 가지를 갖다가 얘기하고 있다. 그래서 그 밑에 정리를 해놨습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거기에 있어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건 독립선언의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 배경. 첫 번째 시작. 역사적 배경. 두 번째 사회적 배경. 세 번째 대내적 배경. 있죠? 이 대내적 배경을 다른 말로 민족사적 배경이다. 이렇게 나올 때 있어요. 민족사적 배경이다. 이렇게 써놔요. 그 다음에 대외적 배경은 세계사적 배경이다. 이렇게 쓰면 되겠어요. 민족사적 배경, 세계사적 배경. 약간 좀 빨라도 좀 이해 있게 바랍니다. 알겠어요? 약간 2배속의 속도로 좀 해서 하는 거니까 좀 빠르더라도 이해 있게 바랍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유튜브를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알겠죠? 이 방송을 다시 들을 수도 있고 이미 3시간 반짜리 촬영해놨으니까 그걸 들을 수 있겠고요. 뭐 사뭇 이 수업과는 좀 다를 수 있겠지만 내용은 같으니까 참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바랍니다. 역사적 배경, 사회적 배경, 대내적 배경. 대내적 배경을 뭐라고 한다? 같이 민족사적 배경이다. 대외적 배경은 다 같이 세계사적 배경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독립선언의 배경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배경은 뭔가 주장하고자 하는 게 아니죠. 내가 이렇게 조선의 어떤 독립을 해가는 것을 선언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네 가지 배경이 있었다는 얘기죠. 정리됐습니까? 자, 그러면서 다음과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C. C에다가 전체 동그라미 해볼까요? C. 이것이 뭐라 하지? 독립선언이. 이런 말이야. 이런 독립선언의 배경을 통해서 독립선언을 했다는 얘기죠. 이런 배경을 전제 삼아서 독립선언을 한 것이 이것이 뭐다? 하늘의 명령이며 하늘의 명령이다. 이런 하늘을 통해서 독립선언의 절대성을 부여하고자 했다. 뭐다 시작? 독립선언의 절대성. 잘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천의 명령이며 시대의 대세이며 전 인류의 공존 동생권의 정당한 발동이라. 여기까지는 독립선언의 정당성을 얘기하고 있더라. 특히 문법적 관계 속에서 심히 출제될 수 있는 것이 뭐냐? 이라. 시작. 이라. 이 이라가 종결 어미로 쓰인 것이 아니라 이유를 나타내는 종속적 연결 어미로 쓰였다. 시작. 이유를 나타내는 종속적 연결 어미로 쓰였다. 그래서 근데 이것을 종결 어미로 바꾼다면 이다.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가야 되겠어?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어가 들어가야 되겠죠. 왜냐하면 시작. 왜냐하면 뭐 그렇기 때문에. 알겠죠? 이런 식으로 들어갈 수 있죠. 따라서 이라는 이유를 나타내는 종속적 연결어입니다. 혹시라도 시험문제 가운데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라의 밑줄 쳐놓고 이라를 종결 어미로 볼 때 다음 중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어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찾아라. 알겠습니까? 그럼 뭐다 같이 이라 다음이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내 말 좀 이해됩니까? 이 이라 자체가 뭐라고 해야 같이 종속적 연결어미인데 만약에 이라를 종결 어미로 이해했다면 종결 어미로 본다면 그 뒤에 뭐가 들어가야 된다?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어가 들어가야 된다. 그런 얘기야. 정리됐어요? 근데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정당이다. 정당한 발동이다. 그렇기 때문에 천할 화물이든지 이 조선의 독립을 저지 억제치 못할 것이라 이런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어떠한 세력도 우리의 뜻을 꺾을 수 있다 없다. 우리의 조선의 독립을 막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다. 따라서 이 글 속에서는 상당히 자기의 그 주장을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서리법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뭐다? 제 서리법. 무슨 법? 서리법이 많이 들어가 있다는 것도 아울러 생각해 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지역 자체를 못할지는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뜻을 막을 자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이를 막고 억누르지 못할 것이다 라고 확정적으로 더 강조하고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됐습니다. 자, 내용적 자임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독립선의 배경을 전제 삼아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다? 독립선의 정당성과 신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 따라서 이 두 번째 단락의 내용적 자임상, 두 번째 단락이 시작되는 부분을 찾아라. 시험지 나오면 다 같이 시작. 시가 여기서부터 두 번째 단락이 시작되는 것이고 여기서부터가 주지가 된다. 알겠죠? 그래서 큰 단락으로 나눈다면, 세 단락으로 나눈다면 첫 번째 반만년부터 시작해서 제기함이니까 첫 번째 단락으로 보면 되고 시부터 시작해서 발동일화까지가 두 번째 단락이 되는 것이고 천하부터 시작해서 못할지니까지가 세 번째 단락이 될 때 여러분들께 질문 던집니다. 이때 주지 단락이 우리가 두 번째 문장과 세 번째 문장이라고 했죠. 그렇다면 주지 단락에 있어서 내용적 자임은 뭐라고 봐야 된다? 아까 접속어를 넣을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인과관계 시작. 인과관계로서 될 수 있다. 알겠죠? 앞에가 원인이고 두 번째가 결과로 볼 수 있겠다. 다시 한번 얘기한다면 그걸 크게 세 단락으로 본다. 몇 단락? 세 단락. 그래서 가가 무슨 단락? 전제 단락. 알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이 뭐다? 시작. 나 단락 있어 없어요? 있죠? 나 단락. 이 나 단락 같은 경우가 뭐가 될 수 있다? 같이? 주지 단락. 나와 플러스 다가 주지 단락이야. 나다가. 그래서 조선 독립에 있어서의 그런 선언의 정당성과 신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 나다의 관계를 물어본 문제에 나오면 뭐라고 한다? 인과관계라고 해야 된다. 그런 얘기야. 그래서 혹시라도 시험 문제 가운데 여기다 밑줄 쳐놓고 이 뒤에 나와 다의 관계로서 알맞게 짝지어라 하면 시작. 인과관계. 그와 같은 단락을 찾으려면 인과관계를 찾는 문제다. 정리됐어요? 그래서 발동 일화. 이때 일화가 이유를 나타내는 종속적 연결음인데 이것을 뭘로 취급한다면 종교 의미로 본다면 그 다음에 왜냐하면이라는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어가 들어갈 수 있는 환경이다. 이렇게 생각해 두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간단하게 넘어가 봐요. 자, 들어 넘어가요. 한자는 한자대로 여러분들 좀 조심해야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떤 식의 문제가 시험에 출제됐냐면 한자 문제가 기미 독립선언서를 통해서 덜어 나올 수 있는데 2번 동그라미 해놓을까요? 2번 있죠? 그런 식으로 한자 표기를 잘못해놓고 옳게 고쳐라는 식의 문제가 시험에 나올 수 있겠고 가장 어려웠던 문제가 3번 문제입니다. 이 3번이 기출문제였죠. 문법적 사항이 언급이 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시라는 형태가 있습니다. 시라는 형태가 있죠. 시. 좀 있는데 자, 시 다음에 우리가 뭐가 들어가 있다 이렇게 작대기 2가 들어가 있다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들 알다시피 중세국어 때의 주격조사 붙이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이 몸으로 끝났을 때, 뭘로 끝났을 때? 이 몸으로 끝났을 때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뭐냐? 받침 음절. 중세 때입니다. 15세기 당시에 주격조사 붙이는 것은 받침 음절. 받침 음절 다음에 이를 쓰고 그 다음에 무슨 음절? 모음절 다음에는 작대기를 쓴다. 다음 이나 이와 결부된 음절에는 뭐 쓴다 같이? 제로 주격을 써야 된다. 따라서 중세국어에 있어서의 주격조사 붙이는 방법은 이런 방법을 갖다 동원했다는 얘기야. 그러다가 16세기 말 정철의 어머니의 편지에서 처음으로 주격조사 가가 등장하고 이 가가 본격적으로 쓰인 것은 17세기 때부터 언제부터? 17세기 때부터 본격적으로 사용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결국 시 다음에 즉 이 몸을 끝났으니까 뒤에 15세기에 그런 어떤 주격조사 붙이는 방법, 문법을 기준으로 한다면 이때의 작대기는 잘된 거다 잘못된 거다? 잘못된 거죠. 왜? 2로 끝났으니까 여기는 주격조사를 생략하는 제로 주격이 들어가야 된다. 따라서 15세기에 있어서의 주격조사 붙이는 법으로 본다면 비문법적 표현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됐나요? 그래서 그 1번에 뭐가 나왔어요? 이 2는 15세기 표기의 원칙에서 벗어났다. 이걸 물으면 틀리겠죠? 두 번째입니다. 종교의 의미가 쓰였다라고 했는데 앞서 우리가 일화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뭐 일화. 자, 거기에 발동 일화 있지? 이때 일화는 종교의 의미가 아니라고 했죠? 이유를 나타내는 종속적 연결 의미로 사용됐다. 자, 별것이 다 시험에 나왔죠? 이거는 기출문제입니다. 기출문제. 기출문제에서 언급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수준까지 시험문제 출제됐구나. 그래서 뭘 물은다면 문법적인 어떤 해석이 안 됐다면 이걸 해결은 뭐예요? 해결할 수가 없었겠죠. 자, 던지가 있습니다. 천하하물이 던지. 이 천하하물이는 외놈을 포함한 그런 소위 강대국들이야 볼 수 있겠죠. 외놈. 여기 특히 가장 대표적인 것은 천하하물은 외놈들이죠. 일본 놈들.
예, 뭐 습관적으로 그냥 일본 놈들, 꼭 놈이 붙어요, 그죠? 일본 사람들 하지 않고, 예? 외국 놈들 뭐 이렇게 부르는데, 이때 던지라고 하는 것은 선택과 무관을 나타낼 때 쓰는 것이 아니라 과거적 경험을 나타낼 때 던지를 쓰죠. 여기는 뭘 써야 돼? 던지, 시죠? 던지를 써야 된다. 그래서 한글 받침법까지 연결해서 나오는 내용이 나타났다. 자, 못할 진이라 할 때 문어체적 표현이 사용됐음을 보여준다. 맞습니까? 에? 맞죠? 그래서 여기서 틀린 것은 몇 번이었다? 2번이었다. 자, 이 내용 물으면 풀 수 없는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할 수 있겠다. 그래서 밑에도 이제 그와 같은 내용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핵심 점검 문제 가운데 4번 봐봐. 나달락을 내용사 몇 등분 한다면? 3등분 한다면 가운데 번호 첫 어절과 끝 어절은 뭐냐 있죠? 따라서 두 번째 단락에 시작되는 부분을 찾아라 해서 C, 발동이라 이렇게 된다는 것. 그 다음에 때에 따라서는 관형격사 의의 쓰임에 대해서 물어볼 때 있다. 뭐에 대해서? 의의 쓰임. 그래서 앞서 우리가 얘기했던 것 가운데 하나가 조선이 독립국이다. 조선인이 자주입니다. 이럴 때는 주격용법 사용되든지 인류평등의 정권이랄지 있어 없어요. 인류평등의 어떤 정권을 또는 우리가 대의를 인류평등의 대의를 갖다 금명한다 할 때 인류의 평등 있죠? 동격관계로 쓰인다. 뭘로 쓰인다 같이? 동격관계고 민족 자존의 정권을 때는 뭐다? 이것도 역시 동격관계로 쓰이는 것이다. 그래서 관형격사 의의 쓰임에 대해서 물어볼 때가 더러 있더라라고 합니다. 따라서 기억의 의와 같응을 찾아라 이렇게 나올 수 있죠. 그건 뭐예요? 동격관계죠. 따라서 민족 자존의 정권 이것이 동격관계로서 이해된다. 그래서 관형격사 의의 쓰임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다. 자, 다소 빠른 속도로 수업을 진행하니까 수업을 듣는 우리 방송을 통해서 수업을 듣는 학생들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워낙 분량이 많기 때문에 간단하게 주요 파트를 집어서 빠른 속도로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정도로 해서 그 밑에 관용기사 의의 기능에 대해서 좀 알아둘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요. 특히 어떤 이유의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 10번 문제 동일하면 10번 문제가 역시 그런 식으로 언급이 될 수 있지 않느냐. 다음 글에 대한 설명을 올바른 것은 뭐냐 했을 때 쭉 나왔죠. 자, 이때 자 있죠. 자라고 하는 것은 아까 공간적 개념이다. 시간적 개념이다. 시죠? 시간적 개념. 따라서 이 시점에서 이 시간에서 알겠죠? 기미 독립선언을 외치는 어떤 시점과 관련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의 공간적 개념이 아니라 무슨 개념이다 같이? 시간적 개념으로서 이해될 수 있겠다. 니은과 디귿의 문법적 기능은 뭐다? 시죠? 동일하다. 맞습니까? 니은과 디귿의 문법적 기능은 동일하지 않다. 틀렸죠? 니은은 주격용법으로 사용됐고요. 인류평등에 대의할 때는 동격용법으로 사용됐음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정권을 써야 된다 할 때 정당한 권리라는 점에서 정권. 맞죠? 이렇게 한자 같은 경우를 정확하게 맞는지 안 맞는지. 특별히 자칫 잘못하면 이 정권을 갖다가 우리가 다스릴 정자. 다스릴 정자가 이렇게 쓰는 것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정당하다, 올바른 권리다 라는 점에서 정자를 쓰고 있거든요. 알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그 쓰임에 대해서 구별해서 알아둘 필요가 있겠다. 엄청 어렵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한자를 갖다 제가 살짝 바꿔놓고 물어볼 수 있다는 것에 기억을 좀 해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0번에 다음 몇 번에다 3번이 잘못됐다는 것이고 독립선의 취지에 대해서 밝히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좀 그 단락도 볼까요? 구시대 유물인. 구시대 유물이라는 것은 지금 시대적인 어떤 측면에서 볼 때 낡은 사상이다. 무슨 사상? 낡은 사상이다라는 점이 바로 구시대 유물인 침략주의, 강권주의. 그럼 침략주의나 강권주의와 바꿔 쓸 수 있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바꾸다면 제국주의. 시작. 제국주의랄지 또는 식민주의랄지 그다음에 침략주의랄지. 알겠죠? 그런 말과 바꿀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 놓으겠어요. 다 같이 시작. 제국주의랄지 그 다음에 침략주의랄지 강권주의랄지 식민주의랄지 정리됐죠? 그렇다면 이렇게 문제화 될 수 있을 가능성이 아니겠습니까? 다음 중 구시대의 유물로 볼 수 없는 것은 1번 침략주의, 2번 강권주의, 3번 제국주의, 4번 민족주의. 시작. 민족주의겠죠. 자, 여러분들 그 위에 보면 몇 번처럼 7번처럼도 언급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 물과 우리 화물이라고 하는 측면이 있죠. 아까 천하 화물 있죠. 그 천하 화물이 바로 뭐죠? 이와 관련된 거예요. 침략주의랄지 강권주의랄지 침략주의랄지 식민주의랄지 제국주의랄지. 알겠죠? 그런 것들을 말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 가운데 우리가 봅니다. 노천년에 처음으로 이민족 겸조 통고, 이민족 겸조 통고 박스, 이민족 겸조 통고 박스. 특히 여러분들 기미독립선언에서 우리 기억해야 할 것은 오늘날 좀 약간 오늘날 보기에 생소한 한자가 나오는 것 같은데 이 대체적으로 보면 통고라는 말은 뒤집으면 쉬워요. 에? 좀 내가 너무 낯선 한자가 나왔다. 왠지 오늘날 현대에서 많이 사용되지 않는 한자가 나왔다 하면 뒤집어요. 통고 뒤집으면 시죠? 고통의 대조.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
기억해두면 되겠습니다. 고통. 따라서 우리는 이민족 겸제란 말은 완전 재갈을 물린다는 것이니까 구속입니다. 뭐다 시작? 구속. 그래서 이민족의 구속의 고통을 처음으로 겪었다는 얘기가 우리는 그래서 이게 핵심 포인트가 됩니다. 이민족 겸제 통고를 당했다. 고통을 당했다. 자, 이렇게 말로만 하면 안 되겠지. 그렇다면 너에게 있어서의 고통은 뭐냐? 구체적인 피해적 사실, 고통적 사례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되겠지? 따라서 여기까지가 바로 주지단락이 되는 겁니다. 이민족 겸제 통고까지가 뭐다 시작? 통고를 상한 지 지금의 뭐다 같이 10년을 지난지라 여기까지가 주지단락. 알겠죠? 그럼 여기서 10년이라는 게 뭘까? 10년이라는 것은 한일합방으로부터 시작해서 기미 독립선언서를 낭독하는 시점 약 10년간을 말합니다. 알겠습니까? 즉 다시 말해서 여기 10년은 경술국치로부터 시작. 경술국치. 큰 소리 시작. 경술국치로부터 어디까지를 얘기하고 있다 다 같이. 경술국치로부터 기미 독립선언서를 낭독하는 시점까지. 아십니까? 경술국치로부터 기미 독립선언을 낭독하는 시점까지 약 몇 년을 지난지라? 10년을 지난지라. 정의됐습니까? 그 정도 나오겠다. 10년을 갖다 지난지라. 지난지라. 자라도요. 이 과자 한자 자라도 이때는 지나다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뭐의 뜻? 지나다. 지난지라. 옛날에 한번 시험 문제 이 과자와 의미가 같이 쓰인 걸 찾아라.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 과자는 세 가지 의미를 갖고 있다고 했지. 수업 시간에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만은 요거 있죠. 그래서 뭐의 뜻? 다 같이 지나가다는 뜻도 있고 그 다음에 지나치다라는 뜻도 있고 허물, 잘못되다는 의미를 갖고 있기도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과자와 관련돼서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다. 정의됐나요? 자라도에 다시 뭐다 시작? 지나가다. 그 다음 뭐다 시작? 지나치다. 그 다음 뭐예요? 다시 허물과 같은 의미에서 사용됐음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참고해 둘 필요가 있겠죠. 그 시대의 유물인 침략주의, 강권주의, 희생을 작하여 유사일에 누천년에 처음으로 이민족 겸지의 통고를 상한 지 지는 시간의 경과 잘라두고 10년을 지난지라 경술련으로부터 김년까지를 말한다. 생존권의 박상됨 동그라미, 신영산 발전의 장애 동그라미, 민족적 존엄의 훼손 동그라미 이렇게 계속 열거법이 나올 때는 번호를 매기만 하는 게 좋겠다. 알겠어요? 몇 가지인지 이따가 확인해 볼까요? 민족 전용의 훼손, 그 다음에 신해와 독창으로서 세계 문화의 대조리에 기여보비할 기연 유실. 알겠어요? 몇 가지입니까? 한번 말해봐요. 몇 가지? 다 같이 시작. 네 가지 아니겠어요? 네 가지에 대한 구체적 피해적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민족적 피해. 그게 네 가지는 뭐냐? 첫 번째, 생존권의 박상. 두 번째, 심령상 발전의 장애. 세 번째, 민족적 정용 훼손. 네 번째, 세계 문화 기여보별 기연 유실. 몇 가지로 얘기하고 있다? 네 가지.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주제는 뭐라고 했어요? 우리는 처음으로 이민족의 경제의 고통을 당했다. 그 고통의 피해적 사실. 몇 가지를 얘기하고 있다? 네 가지를 예로 들어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이 단락의 전체적인 내용적 자임은 주지예시. 시작. 주지예시로 되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놓친 사람들은 프린트물에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뒤쪽으로 넘겨봐더라도 분명히 있습니다. 주지예시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죠. 정리 잘 돼 있지요. 자, 그 다음에 꼭 우리가 알아야 할 한자에 대해서도 좀 밑에 어휘 해놨어요? 안 해놨어요? 해놨죠? 꼭 시험 보기 전에 꼭 한번 봐요. 알겠죠? 기미 독립선언 나오면 대박이잖아. 그죠? 우리가 사실 이동국만 대박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썰렁했죠? 알겠습니까? 우리에게도 대박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생각해 두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봅니다. 희라, 시작. 희라. 자, 일단 희라 보기 전에 기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뭐가 다시? 기연. 이 기연의 동그라미 놓을까요? 기연. 이 기연이라는 것은 기회와 인연이다. 시작. 기회와 인연. 따라서 우리가 단어의 어떤 형성 과정, 단어의 합성 과정에서 우리는 뭘 배웠다? 합성을 얘기한 적이 있지. 뭘 얘기한 적이 있어? 합성어. 합성어에 있어서는 무슨 합성어가 있다? 통사적 합성어와 그 다음 뭐가 있다? 비통사적 합성어도 배운 적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문법상 합성이었죠. 의미상 합성에는 뭐가 있다? 병렬 합성어가 있다든가 유속 합성어가 있다든가 융합 합성을 배운 적이 있죠. 그러면 기연은 무슨 합성어에 속할까요? 의미상 합성어 가운데 병렬일까요? 유속일까요? 융합일까요? 그러죠. 병렬이죠. 기회와 인연이라고 해석됐으니까. 따라서 그와 같은 합성을 찾아라. 나올 수 있어 없어요? 있겠지. 그와 관련해서 문제 참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와 관련돼서 그런 문제도 한번 내가 했지 않았을까. 6번 같은 문제. 몇 번 같은 문제? 6번 있죠? 6번에 보면 니은과 단어 구성이 다른 것은 뭐냐? 이런 식의 문제 나왔어 안 나왔어요?
나왔죠? 그랬을 때 이거는 거죠. 단어 구성이 다른 것은, 단어 구성이 같은 것은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뭐. 자, 이때 시내란 말은 시내는 뭐냐면 새롭고 날카롭다. 시작. 써놔요. 걷다가 없으면 안 되니까 시내. 그래서 한자 성어에 있어서 짜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 병렬 관계인지 유속 관계인지 아니면 융합 관계인지 이것을 묻는 문제가 시험 문제 출제될 수 있겠다. 따라서 시내라는 말, 뭐라는 말 자체? 시내라는 말은 대체적으로 새롭고 날카롭다. 시작. 새롭고 날카롭다는 의미가 될 것 같고요. 견문이라는 것은 보고 들은 것. 시작. 보고 들었다라는 의미에서 이것도 역시 견문도 병렬 관계로서 이해될 수 있는 것이고, 우로라는 말도 뭐예요? 우러봐 이게 아니죠. 우러봐 이게 아니죠. 우로는 비와 이슬. 시작. 비와 이슬의 관계로서 대등 관계임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다. 재밌죠? 근데 기하라는 것은 뭐냐? 기하라는 것은 어찌기자, 어찌하자입니다. 그 얼마이며 그런 말이기 때문에 같은 유의적 관계로 연결된 거야. 알겠죠? 그래서 하나로 통합된 거야. 그냥 이거는 융합이라고 보면 돼. 뭐라고 보면 나지? 융합. 유의적 단어.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가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로서 연결시켜 놨다. 알겠지? 어찌기 어찌한자니까. 어찌기 어찌하. 그러니까 이것은 뭐다? 무슨 관계가 아니라는 점 나지? 병렬 관계가 아니지. 알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답은 몇 번이다? 4번이다. 이렇게 나오면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자, 이 문제 안 풀어봤을 때 이 문제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너무 어렵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미도면서는서 꼭 나오길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공부하니까 충분히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죠? 요즘 최근에 와서 기미독립선언에 대한 그런 강의를 뭐 계획하고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미 해놓은 거에 대해서 많은 조회수들이 들고 있더라고요. 아십니까? 내 강의뿐만 아니라. 근데 내 강의가 좋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나쁘다고 말할 수도 없어. 아십니까? 그러니까 3시간 반 동안 강의한 것은 나쁨이 없더라고요. 알겠어요? 어떤 경우는 뭐 1시간짜리도 있더라고요. 오늘은 1시간으로 내가 돌리려고 노력하고 있잖아요. 아십니까? 근데 이 정도의 이해를 갖고도 풀 수 있겠지만 좀 더 좀 구체적으로 보려면 3시간 반짜리 강의를 좀 들어보시라. 알겠어요? 휴대폰으로 언제든 들을 수 있으니까 유튜브 들어가면 들을 수 있으니까 기미독립선언 치면 나와요. 알겠어요? 기미독립. 아니면 임재진 강의 치면 나오는데 기미독립선언서 치면 나올 것 같아. 그러면 나도 거기에 등록돼 있으니까 충분히 들을 수 있을 거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렇게 해서 한번 들어볼 수 있도록 하고요. 다음에 어디 한 차례입니까? 다 같이? 거기 7번도 같이 풀어가면 되겠죠. 가글의 핵심 구조. 가글의 핵심 구조는 시작. 이민족 경제의 통고 이렇게 나오는 거야. 잘 정되고 내용적 자면 주지와 예시로 되어 있다라는 측면도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다시 한번 본 단락으로 보겠습니다. 히라 시작. 히라 슬프도다. 자, 이 슬프도다라고 하는 감탄사는 어떤 거냐? 왜 슬프다라고 하는 것의 뜻이 명확히 밝혀져 있어야 돼. 그러니까 앞에가 민족적 피해적 사실이 있어 없어요? 이런 고통을 당한 것이 슬프다는 얘기죠. 따라서 과거에 기미독립선언서를 제시한 상태에서 이 히라, 이 단락을 써놓은 상태에서 이 단락의 앞에 있을 내용으로 적절한 거 알겠습니까? 거기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알겠어요? 이 히라 있지? 히라부터 시작되는 이 내용을 발췌해서 실어놓고 이 앞에 있을 내용으로 미루어 알맞은 것은 그러면 뭐야? 히라, 슬프도다니까 민족적 피해적 사실, 뭔가 슬플 수 있는 내용이 나와야 된다고 알겠죠? 그래서 답으로 요구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민족적 피해적 사실 아까 4가지 얘기한 게 있지? 그거에 들어있는 지문이 답이었다고 해? 자, 이렇게도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면서 히라 슬프도다. 그래서 이 감탄사는 앞과 뒤의 내용을 논리적으로 연결해주는 감탄사. 알겠어요? 앞과 뒤를 논리적으로 연결해주는 감탄사. 히라 구례의 어구를 선창하려면 또 나오네요. 이건 역시 계속해서 열거법이 적용됐다. 몇 개가 나오는지 동그라미 하면서 번호 매김하면서 들어보는 게 좋겠다. 구례의 어구를 선창하려면 시야의 고통, 지금의 그런 고통을 벗어나려 하면 장래의 협의, 협의는 위협과 같은 말이겠죠. 뒤집으면 쉬워집니다. 위협. 자, 장래의 협의를 삼재, 삼재는 완전히 없애려면 그런 말이야. 발본 세곤과 같은 말이야. 알겠어요? 삼재라는 것은 배를 삼자했다가 제갈제자. 그래서 발본 세곤과 같은 말입니다. 발본 세곤하려면 민족적 양심과 국가적 염위의 압축 소잔을 흥분신장하려면 각계의 인격의 정당한 발달을 수 동그라미 변화 시험에 잘 나와. 이루려면 시작. 이루려면 알겠죠? 수하려면 뭐 하려면 시작. 이루려면 이런 식으로 시험이 잘 나옵니다. 이루려면 자, 그런 가운데 가련한 자제는 후손들입니다. 후손들에게 이런 고치적 아주 수치스러운 재산을 남겨주지 아니하려면 자자손손의 영구 완전한 경복을 도형 이끌어서 맞이하려면 최대의 근무가 민족적 독립을 확실케 함이니 여기까지가 첫 번째 단락.
뭐가 필요하다. 시작. 이런 것을 하려면 조선 독립이 필요합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들도 합격의 어떤 소망을 가지고 공부할 때에 뭐뭐 하려면 최대 근무가 공무원 시험 합격이라니 아십니까? 이렇게 나올 수 있어 없어요? 있겠죠? 자, 그런 것들입니다. 따라서 앞에 있어서 최대 근무가 조선 독립 선언이 아니라 조선 독립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필요성을 전제 삼은 거죠. 이것을 이루려면 뭐가 필요해요? 조선의 독립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필요하는데 그러면 그냥 이루어지냐고? 아니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 다음이 중요한 내용이에요. 알겠습니까? 누가 필요한가 몰라? 합격이 필요한가 모르냐고. 알겠습니까? 누구나 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합격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합격을 이루기 위해서, 합격을 성취하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하냐 이 말이야. 아십니까?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렇게 일요일까지 나와서 강의를 듣고 있지 않느냐. 이것도 하나의 뭐다? 방도가 되는 거죠. 아십니까? 방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방도와 방편이 그 뒤에 이어지는 겁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바로 말하고자 하는 주지가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한번 볼까요? 계속해서 봅니다. 자, 다음과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최대 근무가 민족적 독립을 양식케 하면 이제 2천만 각계가 입마다 방촌의 일을 해야 한다. 방촌의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은 마음에 굳은 결심을 해야 된다는 얘기 아시죠? 마음에 굳은 결심을 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들 공감됩니까? 합격하려면 마음에 굳은 결심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되겠죠?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오늘 이 자리에 머물고 있다는 것 자체만도 여러분들 확고한 의지가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야 돼요. 다음에 또한 인류 통성과 시대의 양심의 정의의 군, 밑줄 짝 정의의 군 나오죠? 무력을 쓴다는 게 아니죠. 정의의 군대, 은유법입니다. 인도의 강과 무기죠. 그래서 정의를 군대 삼고 인도를 무기 삼아. 무기는 창과 방패가 있다고 해서 무기가 아니죠. 무기의 일부를 통해서 무기 전체를 나타냈죠. 스위수화법, 대유법, 시작, 대유법. 자, 그러면서 뭐뭐의 같은 운유법의 구조가 반복되고 있죠. 그래서 대구법. 여기에 스위수화법 세 가지 얘기한다. 시작, 운유법, 대구법. 그 다음에 관과를 통해서 무기 전체를 나타냈다는 점에서 대유법, 시작, 대유법. 이렇게 기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인도의 강과로서 호나는 금일 있죠. 여기까지 밑줄자 호나는 금일. 오인은 진하여 취함에 하강을 자취 못하라. 퇴함에 착함에 하지를 전치 못하라. 여기 쓴 수화법 서리법. 시작. 서리법. 여기서 주지는 뭐에 나왔지? 주지는 방편이 나왔죠. 그러죠. 방편. 우리는 굳은 결심을 하고 세계가 우리를 도와주고 있다. 도와주고 있지 않다. 도와주고 있다. 그리고 인도를 무기 삼고 정의를 군대 삼고 세계가 이렇게 도와줄 때 우리는 뭐하자? 나가자. 독립을 뭐하자? 쟁취하자. 독립의 길로 나가자.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금일 오일은 진하야. 진하의 밑줄자. 진하다. 나간다. 진하여 취함에. 있죠? 취하다. 나가야 취함에. 취함에 밑줄자 있네. 취하는 타동사. 타동사로서 여기서 목적어가 요구된다. 그런데 이 글에서는 목적어가 생략되어 있어요. 행동을. 시작. 행동을 취하여. 하강을 자취 못한. 행동을 취한다면 어떠한 세력도 우리를 꺾을지 못할 것인가? 어떠한 세력도 우리가 꺾을지 못할 것인가? 우리가 어떤 세력도 꺾을 수 있다는 얘기 아십니까? 알겠죠? 무슨 법? 시작? 서리법. 이미 결정해놓고 그것을 묻는 형식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 또한 퇴하야, 작하다. 이것도 타동사, 작하다. 목적어가 필요하다. 시작. 계획을 다 같이 계획. 그러나 무조건 무방비 상태로서 아무렇게나 나가면 안 되겠죠. 철저한 계획 아래 이루어져야 된다. 따라서 계획을 작함에 하지를 전치 못하다. 어떠한 뜻이라도 우리가 펼치지 못해야 어떠한 뜻이라도 뭐 할 수 있다? 펼 수 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무슨 법? 서리법.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관련된 문제와 관련돼서 계속해서 3페이지에 여러분들 문제 많이 제시해 놓고 있습니다. 있습니까? 그래서 8번에 디귿. 아까 히라라는 감탄사 있어 없어? 문제 8번 히라라는 감탄사 있죠? 이때 감탄사의 역할은 앞과 뒤의 관계를 뭐다? 논리적으로 연결해주는 함축적 의미를 갖고 있는 감탄사다. 이게 문제 답으로 지적될 수 있다는 것이고 정리됐나요? 확실하게 기억을 좀 해두면 되겠습니다. 자, 특별히 또 하나 그 11번 같은 문제도 역시 11번 같은 문제가 9번 같은 문제도 니을 아까 삼재란 말 있어 없어요? 있죠? 삼재와 바꿀 수 있는 말 시작.
8번 세권 한자성어와의 연결관계 나올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고 11번 같은 문제 번호 매겨서 읽었다 하면 굳이 또다시 읽을 시간에 허비를 하지 않겠지. 몇 가지? 몇 가지? 봐봐. 아까 내가 하면서 번호 100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그러죠? 그렇게 해서 하면 7가지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야. 몇 가지? 7가지. 그렇게 해서 정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됐나요? 확실하게 기억을 좀 해두면 되겠습니다. 자, 이 밖에 우리 기억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거기 13번 같은 문제도 13번 같은 문제. 몇 번 같은 문제? 13번 같은 문제. 13번 같은 문제 물고 있잖아요. 12번 같은 것도 알아둬. 12번. 있습니까? 아까 간과라는 말은 뭐예요? 다같이? 방패와 무기를 통해 전체에 무기를 나타냈지? 무슨 법이야? 다같이? 그렇죠. 대입법이다. 대입법 가운데 부분을 통해서 전체를 나타내서 제2법이라고 해도 돼. 그래서 수학법 같은 것을 찾는 문제도 시험에 출제될 수 있다는 거 알겠습니다. 그럴 때 답이 붓을 꺾었다. 시작. 붓이라고 하는 것은 글 쓰는 것을 꺾었다는 얘기죠. 그렇게 연결이 됩니다. 갑니다. 14번 가봐. 14번. 14번도 마찬가지. 13번도 똑같아죠. 내용적 자임이야. 아까 뭘 했어요? 아까 뭘 했습니까? 전체적 내용적 자임은 독립의 필요성을 전제 삼아서 독립의 방평과 신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그러니까 결국 문제답은 1번. 전제와 주장, 전제와 주지가 맞다라고 처리할 수 있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다음에 14번입니다. 아까 목적어 생략됐다고 했지? 취하다와 작하다 있었지? 취하다, 작하다. 각각 타동사로서 뭐가 필요하다? 목적어가 필요하다. 그래서 행동과 계획이 답이었죠. 다음에 번 2번이다. 이런 식의 문제. 될 수 있습니까? 한 번쯤 나오면 답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요. 아까 17번 같은 문제 내용적 단락의 정의 방식을 그렇게 풀어서 설명하기도 하죠. 아까 그 단락 내용적 자임 주지와 예시라고 했지. 생각나요? 뭐라고 했다 같이? 주지와 예시. 그러니까 결국 문제답은 1번과 관련돼서 제시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닌가. 주지와 예시? 그렇죠. 첫 번째 시작. 이민족 겸지어 통굴을 갖다 상한 지 몇 년 지났다. 시작. 10년을 지났다. 왜? 여러분들 알아둔 것은 뭐냐면 주지는 보통 한 단락 속에서의 중심 문장이라고 하는 것은 포괄적 문장이다, 일반적인 문장이다, 추상적인 문장이라고 얘기한 적이 있어 없어요? 있죠. 그리고 뒷받침 문장이 바로 구체적인 문장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그 사실을 알고 있다면 1번이 답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너무 쉬웠죠? 거기 18번이 틀렸는데 18번은 도입 전제 주제가 아니라 전제 주제입니다. 보다 시작. 도입법이 없어요. 전제 주제라고 해야 하는데 도입법이 없음을 우리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봅시다. 병자수호 조규 이래. 자, 병자수호 조규 이래 일본은 시간 날 때마다 조선이 독립국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줬다는 얘기야. 한일 신협약이랄지 뭐 한일 의정사랄지 등등등 많은 조약과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조선이 독립국이라는 사실을 말해줬단 말이야. 그런데 그런 신의를, 그런 믿음을, 그런 약속을 뭐 했어요? 깨버렸단 말이야. 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정리됩니다. 병자수호조길에 시시종종 금손병약을 식하였다. 식하였다 동그라미. 식하였다. 여기에 뒤에 들어갈 수 있는 말은 시건입니다. 말씀 원자를 넣을 수 있는데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하야. 시작.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상당히 온건하게 표현했죠? 그래 안 그래요? 상당히 문장 자체가 온건주의로, 평화주의로, 정의롭게, 알겠지? 그렇게 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막 찢어 죽일로 뭐 이렇게 하지 않았죠? 사지를 찢어 죽어도 성에 차지 않을 조외 놈들. 북한같이 안 했죠? 알겠습니까? 그잖아요. 그렇게 안 해서 상당히 온건하게 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식하였다야.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야. 얼마나 그래요? 그렇죠? 자, 알겠다. 이제 무시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무시했다는 말이 아니라 여기서 식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그 말을 먹어버렸다. 말을 먹었다는 것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시건하였다. 일본의 무신을 죄하려. 봐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일본의 무신을, 일본의 신이 없음을 죄하려. 단죄하지 않겠다. 정죄하지 않겠다. 죄로서 다스리지 않겠다. 취재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정리됐죠? 평화주의잖아요. 학자는 강단에서 밑줄짝. 학자는 강단에서 옛날에 임나일본설 들어본 적 있어 없어요? 그 임나일본설을 통해서 우리가 과거 고대 국가에서 우리가 식민지였다, 일본의 식민지였다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조선을 갖다가 식민지를 만든 것은 당연한 일이다. 옛날에 니네 식민지였고, 그 지금 식민지였다는 것은 이건 뭐예요? 문제가 될 것이 없다라고
궤변으로서 학자들이 지금의 식민지 현실을 정당화하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그 당시 많았다는 얘기야. 알겠습니까? 지금도 많잖아요. 궤변을 들어놓으면서 독립 국가인 우리에 대해서 사사건건 간섭을 하고 그래 안 그래요? 더더구나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다케시마 축제도 막 벌이고 있고 그래 안 그래요? 그러죠? 중국에서 뺀맞고 알겠습니까? 우리한테 화나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도 이제 염증이 날 만큼 났어요. 어쨌든 우리도 강력하면 강력함으로 언제까지 아이고 그래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강력한 힘으로써 해야 저들도 무시를 못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찌됐든 거기 학자는 강단에서 정치가는 어디에서 실제에서 정치가는 실제에서 지금 현재 우리를 한일합방 이후에 주권을 뺏어가 버렸잖아요. 그렇죠? 정치권들이. 따라서 조정세입을 식민지시하고 문화민족을 토메인으로 비줄자 야만인으로 취급한다는 거야. 야만인으로 취급하고 지네들 기저귀 차고 다니는 애들을 옷 입혀줬더니 아십니까? 글도 모르는 애들을 글자도 가르쳐줬더니 그래 안 그래요? 우리나라 많은 박사들이 가서 일본을 개화시켜줬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 역사적인 그런 실제적인 그런 사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에 대해서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토메인화야 한복 전복자의 쾌를 탐할 뿐이요. 지죠? 구원한 최후의 기초의 탁락 동그라미. 탁락은 탁월이야. 탁락은 탁월과 같은 말이야. 근데 도금 읽기 조심해. 탁락을 읽어야 돼. 탁월과 같다 할지라도 탁락입니다. 이때 락자 조심해야 돼요. 뛰어난 락자야. 옛날에 시험 문제 떨어질 락자 써서 틀린 적 있어요? 뛰어날 탁자에 뛰어날 락자입니다. 예, 얼룩말 락자도 되는데 뛰어날 락자로 생각해두면 돼요. 뛰어날 락자. 무슨 락자 시작? 뛰어날 락자. 그래서 뛰어날 락자입니다. 그래서 잘 정리해 주세요. 뛰어날 락자. 불화자 두 개에다가 덮을명자에다가 밑에다 소자 쓴 거예요. 알겠죠? 뛰어날 락, 얼룩말 락자와 관련돼서 기억할 수 있을 것 같다. 자, 잘 듣고 있습니까? 탁락한 민족적 심리를 무시한다. 일본의 소위함을 책하려 아니하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뭘까요? 첫 번째, 뭐 하지 않는다? 일본의 무시를 뭐 하지 않겠다? 죄하지 않겠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뭐에 닿지? 우리의 그런 어떤 일본의 그 소위함에 대해서 뭐 하지 않겠다? 책하지 않겠다. 여기까지는 뭐에 대한 것을 얘기하고 있어?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아십니까? 일본에 대해서 우리는 단죄하지 않겠다. 일본에 대해서 책하지 않겠다. 어떻게 보면 적극적입니까? 소극적입니까? 소극적인 자세라 볼 수 있죠. 소극적 자세. 일단 어쨌든 간에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그럼 이렇게 소극적인 자세를 보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뭘까? 뭔가 이유가 있겠죠. 뭔가 사정이 있겠죠. 그 사정에 대해서 뒤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책략에 급한 오인은 있죠. 자기를 꾸짖게 바쁘다 이거야. 알겠죠? 우리가 이런 자세를 취할 수밖에 없는 이런 소극적인 자세를 취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바로 우리의 입장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사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사정이 뭐다 같이 자기를 꾸짖게 바쁘다 이게 알겠죠? 자기를 책략하게 급한 오인은 타의 원망스러운 탓을 가지 못하다. 허락할 겨를이 없다는 얘기야. 이때 가짜가 겨를 가짜야. 시간이 없어요. 남을 탓하고 남을 원망할 시간이 없어요. 정리됐나요? 두 번째입니다. 다음과 같이 있습니다. 현재를 주무 동그라미. 이게 시험에 잘 나와. 주무라는 말은 수습입니다. 뭐다 시작? 수습. 현재를 수습하기에 급한 오인은 숙성의 증변. 오랜 세월 동안 묵은 하나의 오랜 뭔가 그런 어떤 원망, 알겠죠? 그런 그런 것도 있을까 없을까? 이런 것을 바꿀 시간이 있어 없어요? 없다 말이야. 징벌해서 그걸 바꿀 시간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입장이죠. 우리의 입장 두 가지 말해봐. 시작. 자기를 책략하게 바꾸고 현재를 주무하게 바쁘다 이거야. 알겠지?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 있는 관련된 속담은 내 코가 석자. 시작. 내 코가 석자야. 지금 나를 꾸짖게 바쁘고 말이야. 현재를 수습하기에 바빠서 너희를 탓할 겨를이 없고 너희에게 죄를 물을 겨를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자세와 우리의 입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다시 전화둬요. 이 글은 뭐와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 시작. 우리의 자세와 우리의 입장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의 자세와 우리 입장만 이야기하면 뭔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지 못하겠죠? 그럼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 알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게 해서 뭐 할래? 그런 자세 좋다. 그런 입장에 나는 알고 있다. 그럼 어떻게 할래? 거기다 뭔가 해결책이 있어야 될까 없어야 할까? 있어야 되겠죠. 계속해서 내용이 나옵니다. 금일 오임의 소임이 있죠. 동그란 이게 바로 뭐냐? 주지입니다. 그래서 뭐와 뭘 덜어서 얘기한다면
가와 나달락을 갖다가 통해서 전체를 세워놨다면 가가 전제가 되고 나달락이 주지가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전제와 주지. 시작. 전제와 주지와 관련되어 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 금일 오인의 소임은 다만 자기를 건설이 유할 뿐이요 자기의 건설, 자기를 건설하다. 시작. 자기를 건설하다. 유할 뿐이요 결코 타의 파괴에 있지 않도다. 타를 파괴하는 데 있지 않도다. 저기 됐습니까? 평화주의죠. 또한 엄숙한 양심의 명령으로서 자가의 신운명 개척 비출 자, 자가의 신운명 개척 위에 자기의 건설, 자기를 건설한다. 목적격 조사 알겠죠? 관용격 조사의 목적격 용법입니다. 자기를 건설한다. 정리됐습니까? 잘 오요. 또는 자기의 신운명을 개척하기요. 자기의 신운명, 이거는 관용격으로 쓰여 있습니다. 자기의 신운명을 개척하며 결코 구원과 일시적 감정으로서 타를 질축 배척함이 아니로다. 뭐 시기로서 일시적인 감정으로서 당신들을 쫓아내고 뭐 배척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야. 알겠죠? 우리를 갖다 용렬한 아주 많은 좁은 그런 사람으로 생각하지 말라. 우리 그런 게 아니다 말이야. 아주 대인배죠. 그러한 거래요. 그런 점에서 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 구사상 구설에게 김이 된 억압된 김이 동그라미 김이 심 잘 나옵니다. 구속되고 얽매다는 뜻이 그 김입니다. 얼굴의 김이 아닙니다. 김이 된 일본의 위정과의 공명적 희생이 된 부자연 동그라미 부자연 일본의 그 공명심에 희생이 됐다는 얘기야. 위정자들의 그런 공명심에 희생이 됐다. 그래서 부자연의 현실을 만들었다. 이 부자연은 바로 뭐냐? 일제치하를 말합니다. 아십니까? 식민지 현실이 부자연의 현실인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신문지 가운데 부자연의 밑줄 쳐놓고 부자연과 의미가 같은 걸 찾아라 나올 수 있겠죠? 그럴 때 그러고 식민지 현실. 우리가 이육사의 광야라고 본다면 이 광야에서 세 번째 열에 이런 내용이 나오죠. 지금 눈 내리고 매와 향기 홀로 아득하니 바로 그것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부자연의 현실인 거예요. 이육사의 절정이라는 시를 보면 이런 대목 나오죠. 매운 계절에 채찍이 갈겨 붓방으로 피시오르다. 매운 계절에 채찍이 갈겨 그 현실이 바로 이 부자연의 현실인 거예요. 일제 핍박적 현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가끔 시험 문제 가운데 부자연의 밑줄 쳐놓고 부자연과 의미가 같은 것을 아래 시에서 찾아라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 안 그래요? 할 수 있겠죠? 잘 정리해보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다음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불합리한 착오 상태를 개선 방정하여 자연 나왔네. 자연 동그라미 자연은 뭐 어떻게 해야겠어? 이런 착오 상태를 개선 방정한다. 이런 잘못된 상태를 갖다가 크게 올바르게 고친다는 뜻이 아십니까? 그럼 고쳐지면 식민지 현실을 고쳐지면 뭐가 된다는 거야? 독립된 현실이 되는 거죠. 원래의 현실로 되는 거죠. 원래의 독립된 현실. 원래의 조선의 모습으로 돌아온다는 얘기죠. 그게 바로 자연인 거예요. 마치 누가 얘기했던 것처럼 윤동주가 얘기했던 것처럼 알겠죠? 윤동주가 얘기했던 것처럼 어느 좋은 날, 어느 고운 날 알겠습니까? 그런 날은 바로 뭐가 되는 거? 광복한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저기 됐습니까? 또한 이육사의 광야에서 그가 외쳤던 먼 천고도의 백마 타고는 초인이 있어서 이 광야가 바로 광복된 현실이죠. 알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자연과 부자연을 대응해서 시험 문제 출제될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리한 정경대원은 알아둬. 정경대원은 올바르고 떳떳한 그런 길을 가게 한다라는 말이에요. 따라서 정경대원과 바꿀 수 있는 말이 있다면 사필규정 시작. 사필규정 이런 반드시 옳은 대로 돌아간다. 정경대원으로 귀함케 하여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저기 됐나요? 그렇다면 여기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소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임 뭡니까?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대내적 소임과 대외적 소임이 있는데 대내적 소임은 뭐냐? 자기를 건설하는 것이고 자가의 신운명을 개척하는 겁니다. 알습니까? 그러면 대외적 소임이 맞느냐? 이것은 일본에게 해야 할 일본이 해야 할 일이죠. 대외적 소임. 첫 번째 뭐가 있어야 같이? 첫 번째 시작. 착오 상태를 개선 강정하는 것입니다. 아십니까? 두 번째는 뭐겠습니까? 그렇죠. 정경대원으로 귀환케 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소임에 대해서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다. 대내적 소임과 대외적 소임을 얘기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의 자세와 우리 입장을 전제 삼아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다? 우리의 소임을 대내적 소임과 대외적 소임으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렇게 해서 정리가 되는군요. 관련된 문제를 보면 확실히 해결될 수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3번 같은 문제, 몇 번 같은 문제?
3번 같은 문제 보니까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죄 앞에 이름절의 한자를 보충할 때 적당하지 않는 것은 뭐냐 그랬을 때 단죄, 치죄, 정죄, 속죄는 아니지. 무슨 뭐 예수도 아니고. 알겠습니까? 속죄야. 이 속자가 대속할 속자야. 돈을 주고 죄값을 용서받는 것을 속 쓸 때 쓰는 속자야. 그러니까 전혀 아니죠. 우리가 무슨 일본했다고 우리가 뭐 죄값을 주고 우리가 죄를 졌어? 져서 안 졌어요. 그렇다고 해서 또 일본에 대해서 뭐 하려고 우리가 돈을 받고 죄를 용서해 주는 게 아니죠. 따라서 속죄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4번에 있어서 아까 얘기했습니다. 시건하였다야. 시작. 시건은 뭐가 관련됐다? 무시하다 뜻이 아니라고 했죠.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하여. 시작.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야. 그래서 이렇게 어휘를 묻는 문제, 시험 문제 출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8번에 있어서 나의 상을 보아 필자가 조선의 독립을 바라보는 입장과 의미가 통하는 것. 그래서 아까 정경대로로 귀환케 한다. 뭐에 시작. 사필, 귀정. 이렇게 연결된다는 겁니다. 됐나요? 거기까지. 12번도 나오는 12번은 그렇게 하면 되겠고요. 자, 이쪽으로 넘어가서 다시 내용 파악합니다. 자, 벌써 시간이 많이 가고 있습니다. 자, 당초의 민족적 요구로서 출치 아니한 양국병합 빗줄자. 당초 민족적 요구로서 출치 아니했다는 것은 한일합방이 강제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죠? 한일합방은 우리가 원했어요? 우리가 원하지 않았어요? 여기 프린트 남은 거 없습니까? 우리 남아서 프린트 받았어요? 안 받았잖아요? 여기 있네요. 앞에 와서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바랍니다. 자, 당초의 민족적 요구로서 출치 아니한,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한일합방이라는 것은 강제적으로 이루어졌다. 맞죠? 강제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양국 병합의 결과가 필경 고식적, 임시 방편적. 이때 고자가 시어머니 고자도 되고 잠깐 고자도 돼요. 시어머니 고자도 되고 뭐도 된다. 같이 잠깐 고자도 된다. 따라서 계집 여자 했다. 옛 고자 만나서 집에서 오래된 여자는 누구다 다 같이. 옛날에는 뭐 여러 세대가 같이 살았기 때문에 여러 대가 같이 살았기 때문에 집에서 가장 늙은 사람은 여자는 시어머니가 되겠죠. 그죠? 오늘날에야 뭐 시할머니도 있고 할 수도 있겠지만 대체로 시어머니가 시어머니 고자이자 잠깐 고자가 됩니다. 무슨 고자? 잠깐 고.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해두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고식적이라는 말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잘 격에도 고식적, 바꿔 쓸 수 있는 말이 아닌 것은 바꿔 쓸 수 있는 말, 임시방편, 하석상대, 동족방뇨 많이 들어봤죠, 여러분들? 그래서 임시방편적인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고식적 위협과 차별적 불평과 통계의 수사상 허식하에서 밑줄자. 과거의 일본들은 식민지 현실에서 정당성을 위해서 또 정당함을 주장하기 위해서 잘못된 통계를 통해서 오히려 우리 한반도가 우리 조선이라는 나라가 식민지 이후에 더 부강하게 됐다. 더 발전하게 됐다. 이런 말을 통해서 그런 어떤 식민지 현실을 정당화하려는 노력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는 거야. 지금도 그렇게 주장하는 식민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일제 때문에 공업도 발전하고 잘 먹고 잘 살게 됐다. 그러나 그들이 가져간 수많은 광물, 그들이 가져갔던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래요. 거기에 비해서는 터무니없는 것들이다 이거야. 무슨 말 알겠죠?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가져갔습니까? 오늘날 저 일본이 저렇게 부강하게 됐던 것이 다 뭐예요? 우리나라에서 가져갔던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더더구나 그 세계대전을 통해서 패망됐던 일본이 저렇게 잘 살게 됐던 것은 뭐예요? 우리의 유교가 없었다면, 우리 민족의 피가 없었다면 저들이 저렇게 살 수가 없었다는 얘기죠. 100번을 갚고 1000번을 갚아도 다 갚지 못할 우리의 은혜를 지금도 배은망덕하게 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경노하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3.1온 때, 3.1절 때 우리 공부하는 과정에도 품속에 터키 갖고 와서 그 시간이 10시가 11시 되면 12시가요? 12시. 그다음 12시 한다고 보죠? 정오 12시 되면 만세 부르기 받나. 알습니까? 그렇다. 시작. 해야 되죠. 알겠죠?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우리 이 지역에서도 상당히 큰 행사가 있을 걸 보고요. 저 특히 신흥고 주변 처음으로 만세운동이 시작됐던 저 신흥고 주변에서 그 대대적인 행사를 한다고 하니까 그런 것에 동참하는 차원에서라도 3.1절 날 12시 정오죠. 알겠습니까? 만세 삼창 같이 하는 자는 합격한다. 알겠습니까? 자, 어쨌든 간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겠죠. 자, 그런 가운데 우리가 생각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저쪽 나오죠. 고식적 위협과 상반, 양민족 간에 영원히 회동할 수 없는 원구가 거의 원망의 구렁텅입니다. 점점 저 세월이 흘러갈수록 일본과 일본에 갖는 감정이 어떻게 돼요? 정말 좀 더 깊어진다는 얘기죠.
그 장에서 서로 관계가 깊어지는 거예요. 원수지가 깊어진다는 거죠. 지금 더 깊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지금도. 자, 그런 가운데 거의 힘좋아하는 금내 실적을 관하는 밑줄 자 여기까지. 우리가 어떤 문제점이 있다면 그 문제점을 바로 아는 것, 직시하는 게 중요하죠. 그 문제점마저도 모른다면 우리는 문제 해결책을 내놓을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문제점을 우리는 직시하게 된다. 그러면 이 문제점을 직시했으면 뭐 해야 됐습니까? 해결책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시험 문제 가운데 여러분들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논설문에서 어떤 문제점을 지적하게 되면 문제점이 주지가 아니라 해결책의 주지라는 거.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다음 내용이 중심 내용이 되는 겁니다. 용명과감으로서 구호를 확정하고 잘못됨을 갖다가 뭐하고요? 다시 잘못됨을 바르게 크게 고치고 진정한 이해와 동정에 기본한 우호적 신구멸 타개함이 피차간 동그라미 원화소복. 시작. 원화소복이 무슨 뜻입니까? 화를 멀리하고 복을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원화소복하는 첩경, 첩경은 지름길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원화소복의 지름길을 왜 모르겠는가? 왜 모르느냐? 그렇게 항변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게 해결책이라는 사실을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이 용명과감은 북한에서 많이 쓰는 말인데, 북한에서 옛날에 통 크게, 시작, 통 크게, 우리 용기를 내서 과감하게, 통 크게, 알겠죠? 그렇죠. 지금이라도 그러잖아. 우리나라 문희상 국회의장도 말을 했습니다만은 지금이라도 일본 천황이랄지 아베가 와서 우리 위안부 할머니들 있어요. 손 잡아주면서 참 잘못했다. 이거 한마디만 하면 끝난다는 말이 왜 어렵습니까? 그래요. 독일 같은 경우는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100번이라도 무릎 꿇고 했지 않습니까? 프랑스 와서 또 무릎을 꿇고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일본 놈은 못하냐 이 말이야. 아십니까? 천황 와서 그렇게만 한 번 하면 봄물 녹듯이, 봄물에 뭡니까? 겨울 그 얼었던 얼음이 녹듯이 막 사라질 것을 왜 모르냐 말이야. 근데 망발을 했다고, 망을 했다고 지금도 저렇게 항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거지를 하고 있고. 그래 안 그래요? 그렇지 않겠어요? 책임 있는 사람이 와서, 아랫사람들이 와서 100마디, 100마디 말을 받자 필요 없잖아. 책임 있는 사람이 와서 손 한번 잡아주는 거야. 미안하다고. 알겠습니까? 그러면 해결되는 거야. 미안하다고 해결되는 거야. 당사자가 와서 미안하다는데 어떻게 하겠어? 알겠습니까? 미안하다. 그게 왜 못합니까? 일본 천황이 해야 되고. 아베가 와서 하면 되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그래야 미래로 갈 수 있잖아. 왜 당한 사람에게만 뭐야? 미래로 가자, 미래로 가자. 과거는 뭐야? 없던 일로 하고 미래로 가자, 미래로 갈 수 있습니까? 지는 안 당했으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우리 당했잖아. 당한 사람에게 어떻게 할 수 있냐고. 100번이고 1000번이고 와서 미안하다고 해야지. 돈도 많이 필요 없다고 하잖아. 그렇습니까? 우리 할머니들. 이제 많이 돌아가시고 얼마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지금이라도 와서 손을 잡아주고 미안하다고 하는 진정성을 보여줄 때 일본의 동남아시아에서의 왕따가 아니라 아십니까? 지금 다 왕따 되고 있잖아, 일본.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미국에 붙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게 중요하냐. 옛날부터 가는 그랬어, 가나들은. 우리 동남아시아 완전 무시해갖고 저기 발톱 때려보고 쟤네들은 이제 미국하고 가서 봐봐. 그 쫓아가다가 넘어지고 골프할 때. 그래 안 그래요? 지금도 그래. 일본 사람들도 지식 있는 사람들은 막 욕하잖아, 아베에 대해서. 그런 모습에 대해서. 아주 천민적 사상을 갖고 있어. 아십니까? 그런 사람인데 어떻게 저렇게 자기 집권하고 있는 거 몰라, 아베가. 다시 한번 3.1절 맞이해서 개탄에 맞아 안쓰면서 우리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피 흘렸던 그 독립의 정신. 알겠죠? 지금도 일부 세력들에 의해서 왜곡되어지는 그 독립의 현실. 많은 사람들이 뭡니까? 우리 전라북도에서도 또 기타 등등 많은 성악자들, 독립군들도 있었지 않습니까? 제사장 다 팔아서.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떳떳하고 더 당당하게 살아가는 세대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번 3.1절 맞이해서. 그래서 김희동님 선서 4월 6일 날 시험 나와야 돼. 아십니까? 결론은 그래야 돼. 모든 것이 다 시험에 나와야 된다고 나는 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내용적 잘 알아두시고요. 거기 기억해 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갑니다. 거기 보면 다음 같은 표현이 있습니다. 피차간 원화소복을 첩경한 날 알고 있어야 할 것 같고요. 또 있습니다. 또 첨가합니다. 2천만 한문축원의 유력을 민을 우리 백성을 유력으로서 구속하면 다만 동양의 영구한 평화를 보장하는 소위라는 것은 그런 뭐랄까 방법이 아니라 아십니까? 방법, 행위 뭐 이런 말을 해석하면 되겠어요? 소위라는 말은 원래 까닭이라는 뜻이야. 근데 여기서 어떤 방법 또는 뭐 행동 이런 말로
이해되면 되겠습니다. 그런 방법이 아닐 뿐 아니라 차로 인하여 동양 안위의 주축인 상만 진화인 그 당시만 해도 4억 정도 안 됐네요. 진화인은 중국입니다. 중국으로서 일본에 대한 위기와 그 위태로움과 두려움과 시기와 의심을 갈수록 농후케 하여 그 결과로 동양 전국의 공도 도망의 비운을 초치는 초래입니다. 초래할 것이 명하니. 그러죠? 이러다 보면 정말 우리 뭐야 나지? 망하게 된다. 같이 망하게 된다. 함께 넘어지고 함께 망한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그게 공도 동망입니다. 아십니까? 함께 넘어지고 함께 망한다는 뜻이에요. 공도 동망. 그래서 점차적으로 이 글에서 주된 표현 기법을 찾아라. 또는 주된 글의 구성 방식을 찾으면 점층식 구성. 시작. 점점점 영역이 넓어지는 거죠. 알겠습니까? 점층식 구성입니다. 동망과 비운을 초치할 것이 면이 금일 오인의 조선도 여기까지가 문제점이죠. 우리 이렇게 가다가는 다 함께 망한단 말이야. 이게 문제점이죠. 그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죠. 이게 바로 우리 조선의 독립의 의의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조선은 독립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아십니까? 우리가 독립하지 않는 이상은 일본이 우리 한반도에 눌러 있는 이상은 중국은 이런 의심에서 떨치지 못할 것이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 보면 그런 긴장과 그런 군사에 있어서 대결적 자세가 된다면 결국 어떻게 돼요? 일본과 중국이 붙으면 이는 아시아 전체의 큰 평화가 깨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아주 국제적 정세까지, 세계적 정세까지 다 꿰뚫고 글을 쓰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을 놓으면 조선을 하여금 정당한 생을 수케 하는 동시에 일본을 하여금 사로로서 출하여 동양 지지자의 정책을 전케 하는 것이며 진화로 하여금 중국으로 하여금 목매에도 꿈에서도 잠잘 때에도 면하지 못하는 불안 공포로서 탈출하게 할 것이며 동양 평화의 중요한 일부를 삼는 세계 평화의 인류 행보에 필요한 계단이 된다. 필요한 바탕이 된다. 필요한 기초가 된다. 필요한 뭡니까? 토대가 된다. 일종의 은유법이죠. 계단으로서 비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단이 되게 하는 것이라 이었지 구구한 감정상의 문제겠는가. 다시 한번 조선 독립의 정당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서리법으로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십니까? 이거 구구한 사소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야. 감정이 내가 복받쳐가지고 말이야. 너희들에게 이렇게 고소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야. 이런 정당함이 있다는 거야. 이런 근거가 있다는 거야. 근거를 통해서 주장하는 것이 그래서 논리입니다. 아십니까? 정확하게 근거를 통해서 주장하고 있죠? 논리적인 글이다. 아주 수려한 글이죠. 잘 썼죠? 문장갑니다. 독립의 이유와 의의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디까지가 전제 시작 또 2,000번부터 시작해서 뭐다 같이 거기에 나와 있는 초치할 것이 명안이지 여기까지가 전제라면 금일 조선의 독립은 있지 여기서부터가 뭐다 시작 주지야. 그렇다면 중심 내용은 뭐다? 조선 독립의 의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 아십니까? 조선 독립의 의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비단 우리뿐만 아니라 일본뿐만 아니라 중국뿐만 아니라 동양뿐만 아니라 세계 평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게 조선 독립의 의의라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나갑시다. 자, 했죠?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는 것에서 1번 같은 경우 뭐 기출문제 통해서 봤을 때 미봉직책 시작 미봉직책이었던 것이고 2번에 있어서 금일 오인의 조선 독립이 있죠? 조선 독립의 의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 좀 문제가 어렵다면 1번이 나올 것 같아요. 몇 번? 거기 확인 점검 문제 가운데 1번 나왔죠? 고전문법 관련돼서의 그런 연결관계. 그래서 아까 민족적 요구로서는 그것은 뭐냐면 일종의 유래격 조사, 부사 유래격 조사 시작 부사 유래격 조사다. 부사 유래격 조사다. 또는 또 다른 말로 바꾼다면 뭐라고 쓸까요? 같이 부사로부터 뭐뭐로부터 벗어나니까 일종의 부사 탈격 조사 시작 부사 탈격 조사도 될 수 있다는 거죠. 민족적 요거로부터 기원적이죠. 그렇죠? 뭐뭐로부터 출발점이 나타날 수 있죠. 그럽니다. 자, 그러면서 본다면 거기 기억에 쓰인 조사와 의미 기능이 같은 조사가 연결되면 뭐냐 했을 때 있을 수 있죠. 거기에나 가 있는가 처소죠. 남에게 부사 역격조사죠. 역격조사. 그다음에 바다에 쓰다자 바다로부터 떠나는 거죠. 탈격이죠. 벗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답 몇 번 나왔지? 3번이 그래서 가장 옳은 정답이다. 남대대란 말은 남에게 그런 뜻이 아니에요. 남에게 부사 역격조사입니다. 부사 역격조사. 1번은 뭐요? 거기나 가 있는가? 거기에나 가 있는가? 부사 초속격조사입니다. 바다를 곁에 두고 목적격조사 사용된 겁니다.
왜 바다할이 됐냐면 바다가 자연물로서 히읗 정성천이기 때문에 바다할이 된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다 몇 번이다? 3번 이렇게 정리해두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기회 있으면 제가 지난번에 고조문법에 대해서 한번 해줬는데 혹시라도 나중에 기회 있으면 시험 앞두고 한번 고조문법을 한번 핵심적인 정리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됐습니다. 이게 최근에 2, 3년 동안에 고조문법이 시험에 잘 나오고 있어서 한두 문제 끼어들어가면 그게 난도를 확 높이더라고요. 알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라도 시간이 허락된다면 한번 시험 보기 전에 한번 해줄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알겠죠? 또 관심을 가져줘야 할 수 있는 것이 관심이 안 가지면 뭐 그냥 하는 거죠. 맡겨놓을 수가 없어서 할 수 있으면 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자, 그 정도면 되겠고 자 넘어갑시다. 몇 번 문제 한번 거기 보자면 거기 나왔습니다. 정리해도 되겠죠. 9번 문제 시작. 9번 문제 한번 봅시다. 9번 문제 몇 번 문제? 9번 문제. 물론 이거 8번 같은 문제는 이게 이제 서울시 같은 데나 서울시나 군무원 같은 데서 이제 많이 언급될 수 있는 서울시 군무원 또는 저 나간 다음에 경찰이나 소방직 같은 데서 나올 수 있는 그래서 아까 어떤 불안과 공포 있죠? 그 불안과 공포의 어떤 분위기가 잘 드러내는 시가 이상의 오감도라는 시가 있어요. 뭐가 있다 시죠? 오감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알고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까지. 몇 번이? 8번 같은 문제. 알겠습니까? 그런 분위기. 그 다음에 몇 번? 9번 같은 문제 있죠? 매운 계절의 채찍에 갈게라는 것은 바로 식민지적 현실과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현실은 고시적인 어떤 유업과 불평등의 차별이 있고 통계 숫자에 의한 호도된 현실이죠. 그런 거래요. 그런 현실이 바로 핍박적 현실, 일본의 식민지 현실이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동양 지지와 준칙을 부여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죠? 답은 몇 번 시작? 4번이다. 그래서 식민지 현실을 드러내는 말이 아닌 걸 찾아라 하는 식의 문제니까 4번 그렇게 해두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하나입니다. 신천지 시작. 신천지가 새로운 세계입니다. 신천지가 안전, 눈앞에 이거 안전 동을 매놔. 안전, 자칫 잘못해서 목전이라면 틀려요. 이때 안자는 눈안자입니다. 목전이 아니라 시작. 안전, 눈앞에 전개도다. 유력의 시대가 거하고 유력의 시대는 바로 뭡니까?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일제의 그런 식민지 시대, 제국주의들이 판치는 시대, 강권주의들이 판치는 시대, 이런 시대가 거하고 도이어 시대가 왔다. 물론 약간 우리가 소위 보면 동양적 사상이나 또는 우리 동학 사상이나 뭐 기타 등등 이런 것들과 밀접한 관련이 말이겠지만 이것을 좀 더 보편화시키면 어떤 특정 종교와 떠나서 이걸 보편화시키면 양심의 시대. 시작. 양심의 시대라는 시대. 에? 무슨 말 알겠죠? 그런 것들의 시대죠. 양심이 뭔가 바로 서는 시대. 뭐 그런 것들이잖아. 양심적인 어떤 삶을 갖다가 지향할 때 그것이 삶의 보편적 그런 어떤 가치가 될 수 있는 시대. 그러니까 우리가 평균적으로 양심대로만 산다면 이 시대가 얼마나 괜찮겠어요.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양심만큼 결국 종교적인 더 높은 가치가 있다 하지만 그 밑바닥에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가장 양심적인 삶을 살아야죠. 그런 거래요. 종교를 갖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뭐 하는 거예요? 비양심적인 삶을 산다면 그건 아니죠. 더 높은 차원의 종교적 삶이라면 신앙적 삶이라면 그래도 그 밑바닥 가장 기본적인 양심적인 삶을 살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야. 무슨 말이겠죠? 근데 그 양심도 없어요. 우리. 비양심적인 삶이 얼마나 팽배합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자, 어찌됐든 간에 그런 어떤 측면에서 도이어 시대. 무슨 시대? 도이어 시대. 양심적인 어떤 삶의 시대입니다. 알겠죠? 그 다음 다른 말로 바꾸면 상식이 통하는 시대. 시작. 상식이 통하는 시대. 그런 시대에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어떤 상식입니까? 노력하는 자가 성공하는 시대. 그런 거래요. 성실한 자가 인정받는 시대. 온갖 권무술수를 써서 올라가는 자가 아니라 그런 거래요. 남을 등쳐먹고 남을 짓밟고 올라가는 시대가 아니라 정말로 인간다운 사람들이 아십니까? 그래서 누구라도 상식적으로 그래 그 사람이니까 그렇게 될 수 있었어 라고 인정되는 시대.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싶어요. 더 나아가서 더 나은 건 아니지만 그 맥락에서 보면 공부 열심히 한 사람들이 아십니까? 평소에 성실하게 한 사람들이 합격하는 시대. 알겠습니다? 그런 거래요. 그런 시대가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들 같이 이 시간에 와서도 열심히 공부하는 여러분들 같이 이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들 하나로 더 맞추고자 알겠죠? 노력하는 여러분들이 합격하는 시대 그런 시대가 됐으면 좋겠어요. 응? 우연히 합격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요령으로 합격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어느 합격은 도둑처럼 옵니다. 열심히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도둑처럼 와요. 그 시간은 여러분들도 모르고 나도 몰라. 알습니까?
알겠죠? 근데 열심히 하다 보면 어느새 도둑처럼 합격증을 받게 됩니다. 그 시간은 여러분 나도 물러나고 해서 그 시간이 내일일 수도 있고 올해일 수도 있고 내일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시기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아십니까? 준비하지 않는 자는 반드시 그 시대를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준비하고 있잖아요. 대표적인 여기 수혜도 나오지만 착수가 성공이라. 시작. 착수가 성공이라. 착수라는 말이 손을 댄다는 말이거든요. 손을 대는 뭐하다 시작? 성공이다. 시작이 반과 같은 말이에요. 아십니까? 우리는 시작했습니다. 손을 댔습니다. 벌써 이룬 것입니다. 아십니까? 그것을 믿고 오늘 하루도 살고 내일도 살아야 할 것으로 봅니다. 자, 어쨌든 우리 기억하시는 겁니다. 신천지 안전의 청기도다. 위력어 시대가 거하고 도의어 시대가 내하도다. 과거의 전세계 연마장이 된 인도적 정신이 바야로 신문명의 성화. 신문명의 성화는 앞서 얘기했던 신천지와 같은 거예요. 새로운 문명이 그 밝은 빛이 상스러운 빛이 지금 비치고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나는 막 기대가 돼요. 나는 이번 주가 기대가 돼요. 3월이 기대가 돼요. 막 기대가 돼서 나 2월달이 너무 길었어요. 2월달이 1년 중에서 가장 짧은 일수가 있는 달 아닙니까? 그래도 막 길게 느껴지더라고. 막 기대가 돼요, 이번 주가. 기대 안 됩니까? 뭐 나만 기대됩니까? 트럼프와 김정은이 어떤 내용을 나올지, 그리고 그 내용의 결과가 어떤 모습으로 펼쳐질지, 3월부터는 어떤 상황이 우리 남한에, 북한에 이 한반도에 펼쳐질지 막 기대가 돼요.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나마요, 누구나게 우리하고 걱정하는 바도 있겠지만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준 또 다른 어떤 축복이다. 막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알습니까? 이 시대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부인하고 싶지 않고죠. 거꾸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다소 지금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로 힘든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더 나은 삶으로의 도약을 위해서 오늘의 고통이다, 진통이다 참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 주 벌어지는 사건과 3월달에 펼쳐질 우리 한반도의 그 평화의 분위기가 잘만 정착된다면 지금의 고통이 축복일 거라고 나는 생각하기 때문에. 아십니까? 잘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축복입니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여러분들에게 축복입니다. 사회적 분위기, 국가적 분위기가 좋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잘 될 수 있거든요. 기대가 됩니다. 나는 이번 주가 막 기대가 돼요. 27일 언제나 막 꿈고 있어요. 빨리 만나서 빨리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물론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겠지만 그걸 생각하고 하면 안 되겠죠. 아십니까? 기도하자고요. 아십니까? 잘 되도록, 우리 민족이 잘 되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기억하시는 것 가운데 그 내용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신춘 동그라미. 신춘의 세계에 내야두다. 같은 맥락이야. 신천지, 그 다음에 신문명의 서강, 신춘, 이게 다 뭡니까? 독립이 발현된 우리 민족적 현실을 갖다 갈구하는 겁니다. 아십니까? 정리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계절 가운데 봄, 여름, 가을 가운데 소망의 계절이요, 부활의 계절이요, 생명의 계절이 무슨 계절? 봄에 두는 겁니다. 아십니까? 봄. 뭐가 깊고 깊어야, 겨울이 깊고 혹독해야 봄의 갈망이 더 간절한 겁니다.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이 수험의 현장이 더 깊고 아파야 뭐하다 같이 더 합격이 소망되는 겁니다. 아십니까? 편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잘 체결해 두기 바랍니다. 이 내용이 다 연결됩니다. 자, 어쨌든 우리 기억하시는 것 가운데 계속해서 봅니다. 만물의 회솔, 채촉 동그라미. 채촉은 재촉과 같은 말입니다. 채촉하는 노다. 동빙한설의 호흡을 편집한 것이 피는 저피. 이게 바로 경술련으로부터 약 한일합방 기간 10년을 말합니다. 피를 씌우세라면 화풍낙약은 앞서 동빙환설과 대립되는 관계입니다. 기맥을 진서하면 그죠? 그 화풍낙, 온화한 바람과 따뜻한 태양의 기가 아주 뭡니까?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진서하면 차일시 바로 기미 독립선언서를 외치는 이후의 시간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피와 차가 지시하는 바로 알맞게 짝자라. 피는 다 같이 시작. 피는 경술련, 차는 기미년. 알겠죠? 그렇게 해서 생각해두면 되겠습니다. 찰시오 세인이 전지복을에 제하고 세계에 변주환승한 오인은 아무 주저할 것이 없으며 꺼릴 것이 없으며 아무 기탈 것이 없도다. 고유한 자유권을 호전하여 생황의 낙을 포양할 것이요. 아주 마음껏 배불르게 누린다는 것이 포양입니다. 포양. 자라도의 포양. 배불리 누리는 겁니다. 포양할 것이며 자족한 독창력을 발휘하여 충만한 태계의 민족적 정화. 민족적 정화라는 것은 여기서 비유법으로서 은유법으로서 문화를 말합니다. 뭘 말한다 시작? 문화. 우리가 이 시기에 마땅히 독립을 이루어서 민족적 문화를 꽃피우자라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죠?
여기에 쓰인 추론의 방식은 뭐냐? 광복에 있어서의 그런 기운들이 도래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죠. 구체적인 사실을 통해서 광복할 때가 됐다. 도래했다. 이 시기에 마땅히 우리 뭐 해서? 독립을 해서 민족의 문화를 꽃피워 자라게 하고 있지. 그래서 귀납법 시작. 독립의 정황, 독립의 상황을 열거한 뒤에 그로부터 이 시기에 마땅히 독립을 해서 민족적 문화를 꽃피워 자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야. 무슨 법? 다 같이 귀납법과 관련된다. 추론의 방식, 귀납법 연결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 7번, 7페이지 5번에 보면 가에 쓰인 추론의 형태는 뭐냐 나왔지. 다 뭐요? 시작. 귀납법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정리됐나요? 또한 이육사의 절정이라는 작품을 실어놓고 예의와 의미가 같은 것이 아닌 것. 예의는 뭡니까? 동밍한살. 동밍한살은 뭡니까? 추운 겨울날에 정말 얼음과 같은 그런 추운 뭡니까? 찬 눈에 묻혀있는 현실이니까 동밍한살은 겨울이죠. 겨울은 말은 뭡니까? 일제의 식민지 현실이죠. 그냥 그래요. 그것과 관련이 없는 걸 찾아보니까 다음 몇 번? 4번. 무지개는 바로 그런 현실로부터 벗어난 알겠죠? 극복의 의지를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정리됐어요? 그리고 무슨 의미죠? 화풍 낭양과 같은 따뜻한 이미지지 무지개는. 그죠? 그러니까 다음 몇 번? 4번이라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렇게만 알고 있으면 되겠고 마지막에 하나만 하고 기미도로서 끝나려고 합니다. 원래 60번짜리인데 좀 더 길어졌어요. 80분이 될 것 같아요. 오등이 자의 풍기하도다. 양심이 하 동존하며 진리가 하 병진하도다. 남녀노소 없이 의무란 고소 밑줄자 의무란 고소. 의무란 고소 밑줄자 의무란 고소는 뭐냐면 일제 식민지 현실을 얘기합니다. 의무란 고소는. 이 고소란 말은 집이란 뜻이야. 뭐라 나왔지? 집. 이라고 생각하고 의무란 집이니까 뭐예요? 그거는 일제의 식민지 현실에 처해 있는 우리 민족의 모습이죠. 그래서 활발히 기리하여 이로부터 일어나서 많이 군사로부터 더불어 흔쾌한 부활을 성수하게 되도다. 전백세 조령의 의무 밑줄자 의무라는 말은 조상이 도와주는 거야. 알겠지? 조상신들이 도와주는 거야. 자, 그래서 5등을 의무하며 전 세계 전 기운이 5등을 외워하니 우리를 갖다가 도와주고 있어. 세계 민족 자결주의 같은 이런 것들이 우리를 도와주고 있다는 거야. 조상이 도와주고 있고 알겠지? 조상신들이 도와주고 있고 세계가 우리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착수가 고 성공이나 밑줄 짝. 그러니까 이럴 때 우리는 손을 대야 된다는 얘기야. 손을 안 대면 허사죠. 착수가 성공이라 이와 관련된 한자성을 안에 속담 시작. 시작이 반이다. 착수가 성공이라 전두의 광명의 맥진 종이라면 맥진. 매진하지 않고 맥진을 쓴 아주 좋은 의미가 있어. 잘 봐봐요 이거. 시험에 잘 나옵니다. 이런 것이 있겠고 요거 있어. 그 다음에 하나는 요거 있어. 이것을 쓰지 않고 이게 매진이야. 갈매자야. 갈매자 시작. 쭉 나간다. 중단하지 않고 쭉 나가는 건 매진이야. 여러분들도 뭐가 있어요. 중단하지 않고 이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매진하고 있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야. 이거 맥진이야. 시작. 맥진. 말이 달려가는 거야. 힘차게 달려가는 거야. 힘차게 쭉 달려가는 거야. 앞에 걸릴 것이 없지. 없을 막자에다가 말맞다 쓰면 말이 달려가는 데 있어서 앞에 걸림돌이 있어 없어? 없어. 아주 힘차게 말처럼 아무것도 걸릴 것도 없는 말이 뛰어가듯이 우리도 힘차게 그렇게 달려가자 라고 하는 말이 맥진이야. 아십니까? 맥진할 따름이다. 우리는 그렇게 힘차게 달려갈 뿐이다 이 말이야. 이제는 자고민하지 말라니까. 아십니까? 우리는 힘차게 달려가자. 저 장애물이 없는 저 말이 저 힘차게 달려가듯이 우리도 그렇게 맥진하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알겠어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보면 뭐가 돼서 공약 3장 시작. 공약 3장. 이 한의원의 공약 3장은 무폭력주의.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간디 있죠? 그저 보니까 뭐 간디 탄생 150주년 거기 제방식도 있었다 보니까 무디 총리 왔지. 무디 총리라고 해. 인도 총리 왔잖아. 그 연세대에서 그 제막식을 하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한의원의 공약 3장인데 이 내용과 관련된 것이 바로 뭐냐면 여러분 다 알다시피 무폭력. 간디의 무폭력과 무폭력을 잘못 말해서 비폭력 시작. 내가 무폭력인데 비폭력 시작. 비폭력과 관련된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금일 5인의 차근한 정의, 인도, 생존, 종영을 위하는 민족적 요구이 오직 자유적 정신을 발휘할 것이요 결코 배타적 감정으로 일주. 자, 동일의 시 나와 시험이 나왔습니다. 일주 가려놓고 이것을 한자로 옮기는 시험이 나왔어요. 최근에 4년 전에 나왔습니다. 일주 달하나 일자 시작. 달하나 일자인데 이걸 해석해주면 뭐냐면 일탈하지 말라 이 말이야. 아십니까? 뭐 하지 말라? 일탈하지 말라 이 말이야. 일탈하지 말라.
우리는 이런 입장에서 하게 되는데 이 중에 하나라도 뭐야? 꼭 우리가 뭐 데모한다든가 뭐 시위할 때 보면 일탈한 사람이 있어 없어? 절대 폭력 쓰면 안 돼요 하는데 막 죽창 들고 온 사람도 있고 막 그러잖아. 막 나가서 막 폭력하고 오는 사람 있잖아. 이런 거 하지 말라 이 말이야. 알겠습니까? 일탈하지 마라. 또한 최후의 1인까지 최후의 일가까지 민족적 정당한 의사를 흔쾌히 발표하라 라고 했죠. 또 하나 세 번째입니다. 일체라면 동그라면 일절이 하나 일체야. 긍정적 표현이 나왔을 때는 일체가 나와. 모두 그런 말이야. 일체 행동은 가장 질서를 존중하며 중요한 거죠. 질서를 존중하며 오인의 주장과 태도를 하여금 어디까지나 광명정대하게 하라 이렇게 하고 있어. 피해적 사세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불상사가 일어날까 봐 자기들끼리 태화관에 모여서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3.15 파고다 공원에서 만약에 이런 선언을 하고 전체가 시위로 나왔다면 어떤 사태가 발생했을까요? 물론 그 이후로도 전국으로 퍼져나갔고 많은 시위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민족대표 33인 가운데 물론 훗날 변절한 사람도 있습니다. 변절자 쭉 개해보니까 3명인가 몇 명 있더라고. 변절자 나오더라고. 변절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이 옥사하거나 많은 그런 또 고물당하고 후유증에 얼마 살지 못하고 해방 후에 그 해방됐으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그렇죠? 그런데 죽어야 했던 많은 민족대표 33이 있습니다. 물론 변절한 사람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이 온몸을 던져서 우리의 독립을 위해서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희생했다는 걸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3.1절 그래서 이걸 3.1 기념사 3.1 독립선언서 말하기도 하고 기미 독립서 기미연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말하기도 한다는 이 독립선언서 반드시 숙지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시험에 나오길 기억합니다. 자, 1시간 반 정도 했는데 1시간 하다가 1시간 반 했는데 이것보다 더 긴 강의가 있다고 했죠? 3시간 반짜리 듣든지 이걸 듣든지 잘 협력해서 여기 나와 있는 자료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잠깐 쉬었다가 2차 내용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서 기미 독립선언서 특강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